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 혼란 혹은 비난을 사용하는 심리적인 조작 기술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심리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 성향.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아의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자아의 표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시각만을 중요시하려고 합니다. 3. 컨트롤 욕구.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며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조작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지배적인 위치에 서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4. 자존감 문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나쁜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옮기려는 시도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부정적 감정 및 무관심.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6. 거짓 정보와 혼란 조성.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거나 혼란을 조성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현실과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며 더 이상 누구를 믿을지 모르게 됩니다. 7. 희생자 역할.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종종 희생자 역할에 빠지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8. 간헐적 관계성.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간헐적으로 애정적이거나 선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더 피해자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9. 의도적인 거짓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현실과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믿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 감정적 악용.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악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상대방을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11. 사회적 고립.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이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누구와도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 자기 방어 메커니즘.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종종 감정적, 심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이는 건강한 대인관계와 심리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다음은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식과 인정. 먼저 가스라이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혼란을 인식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2. 자기 자존감 유지. 자기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존감을 훼손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증거 수집. 거짓 정보와 혼란을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의 행위를 문서화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한 대인관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는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폭력 예방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 가스라이팅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폭력 예방 기관이나 심리 상담가와의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가스라이팅 중단.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거짓 정보나 비난에 대응하지 말고 가스라이팅을 중단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집중하세요. 7. 자기관리.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명상, 요가,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은 심리적으로 강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 전문적 도움. 가스라이팅이 특히 심각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심리 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논리와 현실 유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려고 하므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거짓 정보나 비난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믿으세요. 10. 경계 설정.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언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언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11. 간단하게 응답.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거짓 정보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간단하게 응답하세요. 가스라이팅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휘둘리지 말고 평온하게 상황을 처리하세요. 12. 자기 승인. 자신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아를 훼손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므로 자기 승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세요. 13. 법적 조치. 가스라이팅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 지원 시스템 활용. 가스라이팅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 가족 또는 심리 상담가와 이야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지지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 자기 성장. 가스라이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추구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그 피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